주택 소유자입니다. 이름은 신현준이고 카톡방 닉네임은 소갈거리고. 저도 사실은 작년에 동의서만 내고 거의 신경을 안 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런 자리에 나서게 됐냐? 그렇습니다. 노동대에 조금만 돌아다녀봐도 과거에는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아 싶었던 그런 동네들, 그러니까 개봉, 노구역, 지금 땅 파고 있는 동네이죠. 아마 거기 가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부릉지대갖고 왜 차 오르내기 힘든 그런 동네였었죠. 근데 거기 지금 땅 파고 있고 내년에 다 완공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류 이동에 그 현대타운, 현대빌라 거기도 옛날부터 한 10년, 15년 전부터 재건축 한다는 말만 나왔었는데 다들 그랬잖아요. 저게 되겠어? 근데 지금 거의 이주 얘기 나오고 지금 거기 이제 완전히 개발된 것처럼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바로 옆에 궁동 신생빌라 거기 가보니까 벽에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이렇게 써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동안에 바로 옆 동네 사람들은 뭔가 움직여서 뭔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5년, 10년만 있다 보면은 다른 데는 다 삐까뻔쩍 이렇게 변화할 텐데 우리만 똑같이 이 모양 이대로 안 되면은 5년 뒤 10년 뒤면 어쨌든 더 늙어가는 거잖아요. 이 집들도 더 낡아지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기가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신통 그래서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을 맡게 되면서 이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두 번 다시 놓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재건축, 재개발 쪽에 너무 적극적인 서울시의 그 시장이라는 게 나오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추구되는 거지. 만약에 다음에 또 민선 또 서울시장이 그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 되고 그러면은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구나 하는 걸 너무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만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데 관련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해서 이런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신통 그런데 지금까지 신통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으로서 신통 2차가 다 끝났어요. 올해는 이제 3차 또는 제일 마지막 신통이 될 거라고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2022년 말에 신통 1차를 통해서 2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2022년만,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도 신청했던 신통 2차를 통해서 25개소가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때 1차, 2차를 통해서 총 96,000호의 신규 가구가 확보가 됩니다. 그럼 96,000호가 확보되고 서울시에서 당초 목표를 정했던 13만 호에서 96,000호가 확보되니까 이제 남은 거는 지금 34,000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면 연말까지 안 기다리겠다. 동의서 제일 빨리 많이 걷어갖고 많이 제출하는 그런 동네부터 먼저 심사해서 먼저 선정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딜레마가 있는 거죠. 동의서 많이 걷기 위해서 오래 기다려서 10월 달에까지 이제 기다리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빨리 해야 되니까 한 조금만 걷은 상태에서 내야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있긴 한데, 그래서 항상 좀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저희가. 왜냐면은 구로구청에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수시가 한다는데 정말 언제 이거 사업 종료되고 그런 거냐 했더니 담당자도 자기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휴업해갖고 34,000호가 채워지면은 그 즉시에 서울시에서 그냥 봉진을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좀 되게 갑갑하고 좀 조급해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1차, 2차에서 선정된 계약은 공매도인데 뭐 이건 그냥 여러분 참고하라고 공유해드리는 거고 자 오세훈 시장 임기가 2026년 7월까지입니다. 그럼 올해가 지금 2023년이니까 이분 임기 말까지 이렇게 뭐 열심히 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리고 또 이분이 나는 죽어도 서울시장만 계속 할 거야 이런 분도 아니고 좀 더 큰 꿈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 이명박 씨가 그런 것처럼 이명 뉴타운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오세훈표 이런 걸 하나 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임기가 남아 있을 때 최대한으로 서울시나 지자체도 지금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그냥 오세훈 시장 임기가 끝나면 서울시의 이분은 그래요. 내년에도 이제 변경된 그런 계획에 따라서 계속 추진할 겁니다. 해마다 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거를 보시고 믿을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서울시에 이런 노후들 20% 이상 되고 1km 이상 되는 이런 동네가 계속 나온다는 뜻이 없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바로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요즘에 뉴스 보면 신소통화 기획안 확정 언론선에 총몇 세대 확정 이런 기사 계속 나오는데 생각해보세요. 46개소 되는 앞에 거를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무게가 가는 일이죠. 거기다가 이제 올해 이제 수식하면서 저는 선거를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신통이 그럼 일반 재건축, 재개발하고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난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재개발 추진 절차입니다. 보통 정비 기본계획 수립해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을 받아야 되고 정비부 지정하고 승인 받고 조합 설립하고 서울시니까 이렇게까지 쭉 가려면 보통 5, 6년이 걸려요. 근데 이거는 관해상 부분이라서 서울시가 그거를 자기네들이 파격적으로 줄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정비 수립 단계에서부터 서울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민간 사업자나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면서 굉장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말하는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한다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종상향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2조 원과 7층밖에 근데 이것도 줄여주고 그리고 좀 역세권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주거 그런 게 필요한 데는 기존에 300% 정도 되는데 지금 한 700%까지 많게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어저께 오세훈 시장이 큰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보도 제한. 터져갖고 여기도 물어봤는데 45층까지 땅을 그리고 오류공대도 없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조금 이제 보도 제한 정확히는 울수공 쪽인데 보도 제한 철폐하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하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보도 제한 설치 있는 데는 이런 데는 사업자가 아예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바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도 제한을 괜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보도 제한을 뚫고 그런 높은 주소 지을 만한 거리가 있을 그런 동네에다가 이제 보도 제한을 철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와. 오류동이 나중에 재개발되면 꼭 49층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철폐를 했지 않았겠냐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개발 시비 기간을 기폭 단축해주면서
예, 이런 겁니다. 기존에 이제 그 2종 같은 경우에는 10층 이하로만 치게 되는데 이제 더 정상화해주고 35층 플러스 알파까지 해주고 그리고 네, 그러면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면서 구로구청하고 많이 컨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하면서 조금 이제 놀라던 게 뭐냐면은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전향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막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장 이쪽에서 워낙 밀어붙이니까 다른 지자체 이런 데서는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제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기사 난 겁니다. 구로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단 구성,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단 본격 활동. 그래서 이건 구로구청 홈페이지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단에 갖고 아예 그 담당자 이름까지 다 세분화해서 명시를 하고 이 사람은 고척동 어디 간다, 이 사람은 뭐 오류동 운수동 이런 것까지 다 세분화해서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이제 도와주겠다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자료는 뭐냐면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이라는 그 자료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한 5, 6년마다 한 번씩 발표한 자료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보통 아무데나 막 그냥 재개발, 재건축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서울시의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아마 2016년인가 17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오류 수분 현황 분석도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서 저쪽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글자로 이렇게 했는데 자연 발생적 주거지역 입지, 주거지 노후화로 재생 시급 해갖고 오류동에서는 지금 저희 오류 1동 그 동네하고요. 서공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앞에 비가 아주 난립한 그 동네죠. 그 동네가 저런 노후화로 재생 시급한 동네라고 서울시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17년, 17년부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 주민이 조금만 호응을 해주면 서울시에서는 그냥 땡큐 하고 아무리 서울시가 이게 재생이 시급한 동네라 해도 주민들이 안 움직이고 동의를 안 해주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면은 우리가 정말 이런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부동산 장기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자료를 잘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논의 게 뭐냐면은 작년에 이제 동의서 내셨던 분, 안 내셨던 분 이런 정의된 자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오류동에 이제 집이나 빌라를 갖고 계시고 이제 세 주고 다른 데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저쪽 송파구나 분당 쪽에 아마 이름만 되면 알만한 고급 주상복합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서쪽으로 이런 데 사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 도대체 왜 여기에 이런 걸 조그만 빌라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돌아가셔서 네이버에 오류동 신속통합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동네 부동산들이 여기 이제 유망한 지역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선전하고 다른 데가 많아요. 물론 그런 부동산의 그런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오류동 바깥쪽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를 보고 이 가격에 이 정도 투자 뭐 할만한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너무 좀 우리 자체, 우리 살는 동네에 대해서 너무 안약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이거는 2021년 말에 이제 신통 1차로 선정된 지역들이
2021년 말이니까 지금 한 1년 반 지났나요? 그 신속통합 기획 확정된 그 기사들이 계속 떠요. 보면 6월 초, 6월 20일, 6월 13일부터 상도도 뭐 여기 말고도 엄청 많죠.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우리가 하는 그 시민기관 그 관리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여주겠다는 거를 진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정이 되면은 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정비계획안이 이제 나오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진짜 본격적인 재개발 계획을 오르는 건데 1년 반 만에 이런 게 나온다는 거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재개발 얘기 꺼내면 그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유 너무 오래 걸려서 좀 그러는데 그 민간 재개발, 일반 재개발이라면 맞아요. 한 10년 이상, 15년, 20년도 걸리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지역, 그 신통 1차 지역 중에서도 제가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지역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신림동.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나이 좀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옛날 그 난곡지,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 여기 한 7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도 일반 주거지역이 그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그런 좀 우울한 동네였죠. 근데 이걸 다 조상향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천지개벽하게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신흥동 여기도 6만 5천 정도 제곱미터에 1,100여가구.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원래는 6만 제곱미터 정도가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바로 그 독산로 주변에 그 모아타운, 모아주택 이렇게 하고 그 빌라들 조그만 단지가 자기네들끼리 뭐 재건축한다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그 검토하다가 그럼 여기도 같이 한번 하는 게 어때? 우리 같이 그거서 해갖고 같이 거기까지 확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아니 이거 하려면 저기 미래부동산인들까지 다 이렇게 해갖고 좀 시원하게 이렇게 해야지. 여기 그 좁다란 골목 나중에 몇천 세대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내지는 저쪽 서라운 빌라 옆에 그 유치권 해갖고 저기 철 차단막도 있고 그쪽도 계속 그렇게 되면 좀 그렇지 않냐. 거기도 같이 하면 어떠냐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서울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신속통합 기획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주민 참여단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오래 사셨던 분,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내 그 사는 지역 발전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지원해서 주민 참여단을 하면서 구로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이제 이건 이제 설계를 할 때마다 중요한 것들은 주민 설명을 해주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우리 여기 지금 저쪽 매봉산 올라가는 좀 그런 분산로도 좀 멋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온수역까지 가는 저기 좀 길 하나 뻥 뚫린 길 하나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저쪽 현대 힐 그 아파트에서부터 저희 미래부동산까지 거기 길이 너무 좁은데 이거 어떻게 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우리가 다 건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좋은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동의를 안 하신 거예요, 도대체? 설명이 부족했어요? 동의가 안 됐어요. 그래요? 예. 지금 미치겠습니다. 재개발은 너무 오래 걸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신통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긴 해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 금지구역이 아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거라서 내가 순수하게 정말 다른 데 여기 팔고 나 다른 데 이사 가야 돼. 매수자도 나 순수하게 여기 내 돈에 맞는 데 그냥 살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서
매도자 매수자가 이제 그 허가원을 지자체 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에서 얘네들 이상한 투기꾼들 아니네 이렇게 되면은 그냥 토지거래 허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재산권을 행사 못한다 그래갖고 막 되게 막 이런 그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묻기는 하지만 선정된 그 순간부터 그 나중에 시가 선정되고 뭐 조합 설립되고 뭐 이렇게 쭉쭉 가면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좀 믿으세요 이거. 네. 그리고 저기 이것도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거 같은데 추가 분담금이 뭐 도대체 얼마쯤 돼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니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동의서를 내냐고 막 그러세요. 근데 이건요 진짜 그 현대건설 사장님이 와도 모르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와도 몰라요. 아니, 이 동네를 이렇게 재개발해갖고 그 몇천 세대를 내가 새로 지을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추가 분담을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기 그 월드컵 본선에 나가서 지금 그러니까 월드컵 지금 아시아 지역 예선하고 있는 팀한테 나중에 본선 나와서 브라질하고 할 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본선에 나가야지 그 다음에 본선 할 때 이제 뭐 전략을 세우고 이런 세우잖아요. 우리가 선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주민 참여단 하면서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신속기획 확정안이 1년 반 뒤에 나올 때쯤 되면 그때 돼서야 이제 이 동네에다가 총 몇 세대 정도를 새로 짓는구나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 그때 대략적인 추가 분담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내가 모른다고 해서 동의서를 안 내겠다. 이거는 내가 나중에 저기 월드컵 본선 가서 그 브라질한테 이길지도 모르는데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왜 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본선을 진출해야 뭐를 하고 말고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마 전에 몇 번 이런 쓴맛을 보셨던 분들 같아요. 돌아다녀 보니까 그 작년에도 있었고 또 그 전에 또 이런 시도가 또 몇 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니 뭐 그때 환경에 따라 다르죠. 뭐 이거 뭐 그렇기 때문에 난 동의서 안 내. 이런 말이 없습니까? 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매사에 이렇게 부정적이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나오는 반대 의견 중에 하나가 아래층에서 나오는 그 월세로 나는 이렇게 먹고 사는데 우리 주부 그거를 먹고 사는데 당장 그거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시는데 이건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1, 2층 월세 나온 걸로 사시는 그런 집이면은 보통 한 저기 그래도 최소 대지 면적이 한 30평, 40평 정도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정도 대지 지분이면요, 25평형 아파트 정도는 거의 추가 분담금 없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제 대략적인 계산이니까 확정은 아니고. 그리고 그 나중에 저기 지금 개봉 품지우 30평대가 그 어제자 그 시세를 보니까 9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25평대는 뭐한 7억, 6억, 7억 이 정도 되고. 그럼 그때 가서 그 정월세로 사는 것 때문에 그런 미련이 남으신다면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잘 운용하실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싼 빌라에 들어가서 살고 월세 나오는 그런 다가구 주택을 다시 한 채를 더 구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나중에 이제 그 조합원 자격, 조합 설립되고 조합원 자격이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광명을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광명이 지금 그 난리잖아요. 다 재개발되느라고. 근데 그 부동산 전문가들은 저기 그 자기네들
수요보다 너무 많은 집을 짓고 있다. 저희 큰일 날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또 지금 부동산 좀 하락기라고 그러고. 근데 지금 강명의 그 조합원분 그 물량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아무리 좀 교통이 좀 안 좋고 그런 지역이라도 다 최소한 2, 3억 정도 프리미엄 다 붙어 있어요. 그럼 그때쯤 내가 조합원 자격일 때 그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으면은 그때 이걸 갖고 내가 그럼 또 다른 거를 계획해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추가 분담금 내고 내 아파트를 꼭 여기에 마련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뭐 그게 정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한테는 그걸 기회 삼아 또 다른 그 선택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저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걸 동의서를 내고로서 나한테 손해되는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 내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추가 분담금 안 내고 그냥 광 팔고 그냥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내가 판에 참여해야지 그 기회가 생기는 건데 참여하지도 않고 그런 기회를 생기기를 바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저도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잘 궁금해하시고 막 그래서 제가 그냥 억지로 한번 저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너무 전문적으로 하면 사실은 이게 좀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히 말할게요. 재개발의 사업성을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대지 면적당 소유자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57,000제곱미터고 여기 소유자 수가 지금 690명 또는 700 이 정도 돼요. 그러면 1인당 57,000 나누기 700 하면 1인당 대지 보유에 나오겠죠. 그럼 계산해 보면은 이게 81.42제곱미터, 그러니까 24평 나와요. 인당. 그러면은 이게 사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나쁜 거 결코 아니에요. 신소통합 1차에 됐던 다른 데를 비교해보면요. 치름은 그런 식으로 계산해보면은 18평 나와요. 1인당 보유되지. 상도동 19평. 가리봉 20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한 이런 데가 사실은 우리 동네가 사업성 측면에서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사업성 측면에서 나쁜 게 아니라는 말은 자 분담금이라는 거는 내가 가진 보유 대지 지분이 크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들이 그걸 우리들의 대지를 갖고 이제 아파트 세워서 일반 분양 수익이 커지면은 나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층수가 높아지면 내 분담금은 줄어드는 거예요. 또 당연하게 내가 보유대지 지분이 클수록 나의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다른 동네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18평이 내가 가진 보유대지 지분이 18평이다. 그러면 아파트를 이제 25평 아파트를 신청하면은 일반 25평대 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8억이고 평당 공사비가 한 600만 원 정도 하면은 한 1억이나 1억 5천 정도면은 내가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25평. 그럼 18평 기준이니까 대충 여러분들 한번 이제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지 지분이 좀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나중에 이제 오히려 이제 40평, 50평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시 내가 정말 적은 평수를 아파트를 신청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은 아파트 이제 건설회사에서는 웬만하면 돈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았죠. 그 대신에 아파트를 추가로 한다든지 상가를 하나 추가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아 정말 이런 기회를 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갈수록 듭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 그 좀 같이 좀 힘을 합해서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정말 저는 그 놀란 게 그 저랑 우리랑 같이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자기 집이 저쪽 수원인 사람도 있고 저쪽 중랑구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주말마다 와서 같이 이제 하겠다고 막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막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이제 특히 거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여사님들께서도 좀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말이 우리가 뭐 이렇게 동의서 이렇게 받으러 다닐 때 막 같이 그냥 떼어펴서 뭐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자기 이웃에 이게 한두 마디만 전해주세요. 아니면 동의서 받으러 갈 때 좀 옆에서 한두 마디만 거들어주세요. 아니 이 좋은 걸 아직도 안 했어?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한두 마디라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사람이 참 이상해요. 그 저희 노는 게 뭐냐면 그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분이 이렇게 사시는 빌라 같은 데는요 동의율이 굉장히 높아. 그런데 동의서를 하나도 안 낸 빌라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런 데가 보면 신축이 주로 많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금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그 빌라 전체가 이제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여사님께서는 이제 아직도 동의서 안 쓰신 분들이 있으면 동의를 가시기 전에 동의서 꼭 써주시고 본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웃들한테도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서울 그러니까 그 우리 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막 도도제한 오리동도 찾아오고 그랬잖아요. 좀 우주의 기운이 오리동으로 막 몰려온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네, 하여튼 이런 좋은 여러 가지 도도제한 처음 해봐요. 우리한테 소외되는 거 없잖아요. 뭐 우리가 뭐 45층, 50층 뭐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저희가 뭐 수집이라고 하지만 똑같은 주민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다들 생업이 있고 한데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데 또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같이 좀 그 힘을 합쳐주셔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질문이나 뭐 이렇게 건의사항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기탄 없이 허심탄회하게 뭐 말씀해 주시고 제가 대답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거기서 쓴 사람들 봤었어요. 그렇죠.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집집만 돌아다니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작년에 썼잖아요. 작년에 쓴 거는 작년에 걸로 끝났고요. 올해는 이게 동의서의 아침부터도 완전히 틀려졌어요. 그래서 올해 하는 거는 꼭 저희가 드리는 양식서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무실에서 있고 사무실에서 오시는 분이 사무실에 오시면 거기서 쓰고 가셨고요. 아니면 오시기 불편하다, 딴 데 산다 그러면 저희가 등기로 다 보내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좀 수동적으로 하니까 많이 안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제가 아까 설명이 적었다는 것은요. 예. 제가 사는 주변에도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알죠. 지금 이렇게 설명이 한다는 거 여기 제가 말한다는 거 이런 다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게 아직 받아들이는 적거든요. 이게 맞아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물어봐요. 근데 설명이 문제 사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신다면 여기 사는 분들이 나이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도 그 단계에서 설명을 들어가야지 아까 같이 이세들 이상의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분을 설명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 있어. 이분들은 다 이렇게 이 말대로 하면은 당연히 동의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약간 의심이 간다는 거는 이게 뭐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서 어떤 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걸 대해서 그 노인분들 그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키시는 방향을 봐서 찾아가는 방향으로 좀
주고 계시고 그래서 순수하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런 분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체계적인 것이 있다면 동의서는 반드시 받을 것 같아요. 그거 안 받을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대로라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참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카톡,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은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다 대화를 하고 소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금리를 아까 보냈다고 하시니까 네.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예, 카톡으로 보라고 하면 카톡으로 보죠. 예. 금리를 보냈다고 하니까 그건 예. 받은 적이 없고. 예. 예. 아니 그런 거는 보내주세요 하신 요청하신 분한테만 보냈어요. 지금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지주택하고 다른 게 뭐예요? 예? 지주택하고 다른 게 뭐예요? 지역주택 조합이요. 지역주택조합이요? 그거랑 다른 게 뭐냐고. 아, 글쎄요. 그 주택은 그 주택 주택은 저 앞에 나갔다. 네, 앞에 나갔어. 네, 안녕하세요. 그 지주택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세우는 걸 추진하는 거고요. 신소통한 뒤에는 그냥 저희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제 저희 주택들의 가치로 판단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추가 분담금만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의서 쓰셨나요? 감사합니다. 혹시 동의서 안 쓰신 분 있으면 손 드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주세요. 네. 손만. 네, 저쪽 분도 손 드세요. 하나 보시죠. 네. 같이 나눠주세요. 다시 써야 돼. 자기 5분. 아, 예. 네. 예. 예. 나가야 되는데 사서 나갈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뭐 저기 뒤로 넘기시고. 그래서 못 쓰고 많이 사죠. 예. 아는 사람 그래서 못 써. 내가 자꾸 쓰라고 그래서 못 쓰고 잘 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게 일단 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가겠으니까 그냥 말을 나누고 나가는데 이분들은 갖고 있는 그런 염려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냥 걸려요 시간이. 그러나 이걸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못 써. 예. 그런 사람 많이 써요. 예. 원래 가지고 다 그거예요. 예. 갈 데 없나.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요. 그 신통시장 1차에 그 선정된 그 곳들을 보면은 다 좀 이렇게 뭐 난곡, 뭐 저기 가리봉, 저기 옛날 뭐 남부로 그러니까 밤에 가보면 그러니까 서울인지 저기 연면인지 헷갈리는 그런 동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동네들. 그런 데들이 많이 그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좀 생각한 게 아니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저희보다도 경제적으로 사실은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동의를 안 해줬을까?
선정들적으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이게 턱까지 차오른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 우리는 반대로 말하면 아직까지 그냥 살만한 거예요. 굳이 또 이사가고 뭐 이러지 않고 뭐 정철역 가깝고 뭐 병원 가깝고 그러시면 살기 불편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동의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5년 뒤 10년 계획으로 저희가 계속 살기 좋은 동네가 남아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동네에도 1, 2년 사이에 빌라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중간중간에. 특히 저기 어느 동네지? 저기 동부골든에서 나비 유치원 골목으로 내려오는 오리가 골목길이 있는데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구중에 있었던 데들이 진짜 거의 다 뽑혔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 쌤이 그래서 너무 나쁠 거 있나 하시겠지만 그런 데는 이제 영원히 재개발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일화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통 안 되고 그런 거 모르겠고 팔로 나갈래 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은 여기 빌라업자들이 아마 그냥 한 채, 두 채 이렇게 해갖고 우리 바로 옆에 양지마을 이런 데 빌라처럼 돼버린 것처럼 여기도 조만간 그렇게 돼버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끝이에요. 그 빌라들이 언제 다시 20, 30년 뒤에 낡아가고 다시 재개발한다? 그건 더 어려운 거죠. 예, 뭐 자유롭게 물어보시고 뭐 대답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스카이뷰 아시나요? 남북 뭔가 저 길가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서 한 15년 정도 살았네요. 오래동 주민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는 후원금들을 많이 해주셔서 뭘 잘 쓰고 있는지 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동의서를 드렸는데 동의서에 위에 보면 성함하고 생년월일만 쓰시는 거예요. 주소하고 그다음에 성함 쓰시는데 본인이 소유주만 본인이 직접 쓰시고 사모님이나 아드님이나 딸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제일 밑에 보시면 자필을 하시고 지장을 찍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거는 여기 지금 안내문 보면 우리 위원장님 전화번호가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앞뒤로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사진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동의서가 작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인이 적혀 있어요. 그게 인쇄된 게 아니에요. 구청에서 그 담당자가 일일이 인주해갖고 찍은 거예요.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3배밖에 저희한테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옆집이나 뒷집이나 아는 분한테 주신다고 해서 2장, 3장 가져가시는 분 있죠? 그분들 꼭 그거 다 회수하셔갖고 전화번호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화 주시고 위원장님 받으시니까 사무실로 직접 오시든지 아니면 연락 주시면 저라도 우리 위원들도 있으니까 찾아가 뵙고 그다음에 이렇게 회수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래전에 개건 프로젝트 아까 소개를 하셨는데 개건 프로젝트는 재건축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재개발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재개발구역이었는데 그 재개발구역에서 실패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개건 프로지오는 재건축에서 같이 시작을 했어요. 재개발구역이라는 거는 침수지역이에요. 거기 그 옛날에 그게 침수돼갖고 그래서 재개발구역으로 진행이 돼갖고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진행을 했었는데 재건축만 되는 거예요. 개건 프로지오만. 그 옆에 재개발 지역에 제가 이제 집이 있었는데 그게 왜 실패했냐면 성공을 하려면 실패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이 어차피 이게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신속 통합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만 해도 2년 전체 13년 정도 걸리는 것이 5년이나 6년 정도면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실패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담금. 그 분담금이 아주 중요한데 분담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셨냐면 처음에 10년 전에 시작했을 때 분담금 계산액과 실질적으로 관리처분 계획에서 결정이 돼서 10몇 년 흐른 상태에서 건축비라는 것이 엄청나게 상승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이라는 곳에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반대를 하면서 해제가 된 지역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협의 자체가 옛날에는 건축심이 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따로 했고 교통영향평가를 따로 했어요. 그 위원회가 각각 하다 보니까 거의 뭐 그 심의하는 데만 해도 관설사하고 저희 선정이나 전체 작 진행하는 12년, 13년만 해도 빨리 된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런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약 35% 동의가 해주셨고 그 동의에 플러스 해서 약 30%만 더 그러니까 제 목표는 그거예요. 작년에 동의하신 분들 플러스 한 분씩만 더 동의해 주시면 분명히 저희가 신통 이 재개발 공공 재개발 쪽에 선정이 돼서 일단 저희 가치가 일단 올라가고 아까 말씀하신 그 가치가 올라가야 되면 지금 현재 그 빌라라든지 단독이라든지 살고 계신 그 재산 가치는 상당히 뛸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판단을 해보세요. 저희 이웃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이가 80 몇인데 지금 재개발하면 뭐하냐.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그 요즘 신축 빌라도 에르타 다들 있잖아요. 연세 많이 드셨는데 최소한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면 아파트에 대해서 분담금이 만약에 부담이 되신다면 또 신축 빌라라도 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로에서 목표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분담금이. 네, 그래서 그 분담금이 부담자이기 때문에 하신다면 그래도 동의를 하셔서 추진한다면 지금 현재의 가치보다는 최소한 10%, 20%, 30%는 더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단합해서 해주신다 그러면 아마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건축비는 올라간다. 결국은 뭐냐? 분담금은 내가 부담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톡 이 기회에 여기 저희가 그 세국초등학교 쪽이 지금 됐는데 거기가 63% 됐대요. 작년 동의율가. 그럼 저희가 35%하고 턱도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 동의하신 분들 100% 다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스카이뷰가 8집이에요. 근데 작년에 4집이 또 저기 동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뛰어서 지금 6집까지 됐고요. 지금 멀리 있는 집, 그 강원도 원주에 계신 분인데 연락해서 7집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우리 빌라 살고 계신 분들 보면 연세 드신 분들 어디 원하는 힘드시잖아요. 왜냐하면 가치를 높여서 아파트로 가면 제일 좋고 분담금 좀 더 그 적게 내면서도 충분한 우리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용적률 올라가고요. 네. 용적률만 올라가면 뭐 하겠어요? 층수가 올라가니까. 층수 제한이 지금 다 7층이에요. 근데 그것이 25층까지 완화가 되니까 층수 제한이 완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분 중에서 설명이 좀 충분히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셨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빌라 계신 분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뭐 반상회는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불러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설득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뭐 중간에 이렇게 제가 동의서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는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많이 도와주시고요.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도장 많으신 분, 바뀌신 분. 이쪽도 인수 좀 주세요. 아이고, 오신 길에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흘러서 건물은 노후가 되고 수리비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에서 월세 받아갖고 주면 하시면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면서 가치는 떨어지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왜냐면 그 생각을 저희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리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안하셨을 때 같은 주민으로서 저도 분담금이 부담이 돼요. 그 분담금이 그래도 단 얼마나 더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해보면 신속밖에 없다. 속도를 빨리 해서 동의를 70% 이상 해서 빨리 저기 지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가치는 일단 올라갈 거고 최소한 2년 내에 구역 지정되고요. 그 다음에 3, 4년 내에 일단 이 시행 자체가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이건 뭐 오세훈 시장 개인이 못한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출퇴근을 어디로 하냐면 여의도 쪽으로 해요. 근데 거기 한양 아파트인가 신통됐다고 경축해서 딱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배가 얼마나 아픈지 저희도 신통을 해갖고 여기 저기 어디야 그 세금초등학교 거기도 막 붙이고 다니는데 좀 배가 많이 아픕니다. 절대로 우리는 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네, 더우시죠? 네. 그 더운 날 이렇게 힘든 걸음 해주셨는데 이게 꼭 이렇게 결실이 있는 그런 발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있는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니까요. 궁금하신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 초저녁쯤에서 이제 가고 방문 드릴 때 좀 이렇게 많이 좀 젊은 친구들 격려도 좀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35% 동의율이 나왔는데요. 저희는 35%는 그냥 기본으로 나올 거라고 믿고 그 외에 이제 작년에 몰라서 안 냈던 분들, 예, 특히 이제 여기 안 사시고 외부에 사시는 분들 중에 동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갔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그런 분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공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저희 생각 치료하는 분들이 연락 와서 어떻게 안 쓰게 됐냐, 뭐 팜플렛에서 보셨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오리동에 있는 옛날 이웃이 전화를 줘서 안다. 또는 내가 거기에 세입자 계약할 때 해주던 부동산 아저씨가 전화해줘서 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현수막까지 편집해서 돌려도 이게 이웃의 그냥 한마디가 제일 정확하게 잡혀요. 저희가 줘야 네네.
여기서라도 분위기가 나야 되거든요. 내가 생각해보면 많이 어디서 먹어야지. 제가 강명시 살다가 지금 이제 우리 일종의 인소수입자한테 주고 저는 이제 강명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명시가 얼마 전에 재개발로 지금 풀고 아파트가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요. 저도 그때도 이제 빌라에서 새를 살고 있었어요. 남편 사업 때문에 힘들어서 새를 사는데 바로 밑에 지하에 8평이 안 되는 수요하고 계신 할머니께서 그때 70몇 세셨나? 내가 이 집을 내어주면 나는 여기서 살고 가는 거다. 펑펑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무실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재개발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기를 어머니가 사셨을 때는 옛날에 얼마 주고 사셨어요? 1,000 얼마 주고 사셨대요. 그러면 이거를 분양가를 받으시고 추후에 그러니까 사겠다는 놈이 나타난다면 이건 그 10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매가가 그때 시세가가 그 집이 1억 5천인가 4천에 나왔었대요. 근데 그거 3배 팔고 시흥시로 가셔서 빌라를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를 사서 나가셨습니다. 여유 자금도 있고요. 고민했습니다. 이게 재개발이 나쁜 게 아닌데 저는 여기 뭐 좋게 설명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주변분하고 얘기하다가 어렵게 나왔는데 이득이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도 이게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도 다 몰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런 설명회 이런 거를 여러 번 자주 가져야겠다는 필요성 많이 느낍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도 아니고 다들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거는 하여튼 이 동의서입니다. 동의서. 우리가 이제 좀 여러분들하고 좀 행복한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나중에 공원을 어디에 하면 좋을 것이냐, 뭐 길을 어디를 또 뚫어서 확충하면 더 좋지 않겠냐, 진짜 이런 고민도 하고 뭐 내비안이 좋냐, 풀지우가 좋냐, 뭐 이런 고민도 하고, 네? 그러니까 딱 고민 아닐까 진짜 그런 거. 네. 또 뭐 질문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 말만 좀 하고 싶다라는 분 있으면 어떤 분은 좋습니다. 설득을 잘해요. 사람들 설득을 잘해요. 바뀌어야 되는데.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그냥 제일 막내라고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냥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왔고요. 저는 이 동의서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의를 지금 하면 선정이 되면은 그냥 그대로 쭉 가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저희가 지금 1차원 선정된 이제 구역 지정을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것들은 동의서를 다시 걸어요. 이제 동의서를 같이 걷는 게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게 다 나왔을 때 이걸 보고 오케이 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동의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다고 해서 다시 바로 뭐 그냥 쭉 건물까지 다 짓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어서 그때 가셔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근데 이제 지금 동의를 하게 되면 좋은 이유가 저희가 후보지가 선정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 기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가셔서 집하고 대비해서 추가 분담 대비해서 다시 한번 판단 내주셔도 괜찮으시니까 그 주변 분들한테도 저희가 동일한다고 해서 바로 막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인데요. 예. 저도 지금 지금 저기 해남을 신청하고 중에는 외부에서 사용해 계시는 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한 절반입니다. 90%. 아까 최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활동해 계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안 닿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걸 보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동의율이 많이 안 나왔던 게 바로 그쪽에서 동의율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이런 거 전해주면서 집주인님한테 꼭 연락해 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거의 연락이 안 돼. 자기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세입자분한테 집주인 그 전화번호를 주세요. 아니면은 그 저쪽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쪽에 좀 협조를 구해서 여기 그 뭐 이렇게 그 집주인 연락처 좀 달라 해갖고 그분들하고 직접 연락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연락받는 분 100%가 써야지 왜 안 써요? 동의서 쓰게 빨리 보내주세요. 거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덥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뭐든지 저희 뭐 운동이든 뭐 공부든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집중할 때 힘써야 할 때 하고 그냥 이렇게 몸에 힘 빼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기분을 잘하거든요. 근데 정말 추가 분담금이 얼마냐, 내가 가진 지금 이 빌라하고 연립이 나중에 그 얼마의 가치를 평가받냐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힘을 쏟고 신경 쓰셔야 되고 이거는 순발력이에요. 순발력. 서울시에서 누구부터 먼저 재개발해 줄까 하는데 저하고 손 많이 드는 동네를 먼저 해준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네 이렇게 재개발하면 몇 층으로 뭐 얼마를 지어 뭐 추가 시간이 얼마야 지금 힘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부터 한번 해주세요 하면은 오케이 너희부터 해줄게 하고 너희가 너희 동네에서 몇 층으로 몇 세대 지으면은 너희 지금 20평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정도 분담금 나올 것 같아. 그때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대략적인 게. 그럼 그때 돼서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또 한 번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까? 이게 그 한 번 더 이제 생각할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조차 이제 여기 예선을 통과를 못하면 여기서 손을 안 대면 그 기회조차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동의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벌써 1시간이나 지났네요. 또 뭐 말씀 많이 하시고 싶은 분들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내가 낸 동의산장이 나중에 아파트로 돌아올 날이 옵니다. 다시 한번 그 동의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한테도 좀 많이 좀 말씀 좀 잘 해주시고요. 저희 봉사하는 분들이 나중에 가까운 방문할 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이제 말 좀 잘해주셔서 분위기가 이렇게 동의서 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그럼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